2019년 40대 도장공 A씨, 신축 상가 현장에서 2년 넘게 페인트 작업을 해오던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쉬고 있던 A씨의 머리 위로 4리터의 페인트 통이 떨어졌습니다. 전신에 페인트를 뒤집어 쓴 그는 현장에 있던 신나로 급히 몸을 닦아냅니다. 얼굴도 팔도 다리도 눈에도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퇴근했고 그는 다음날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처럼 앓기 시작한 고열은 봄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진단명은 상세불명 원인 미상의 열.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페인트와 신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재요양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합니다. 청구인의 고열이 유기용제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 사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고 때문에 열이 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단의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의무기록과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주치의에게는 제 사실을 말했지만 진료기록지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그 A씨가 사고 직후 신나로 몸을 닦다가 눈에 들어갔다고 했고 그날 일하다 퇴근했으며 그 다음날도 출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회사도 1년 반이나 지나고 나서야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사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가 희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시간이 흘러 희미해진 상황.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신나와 청구인의 고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진단명은 원인 불명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신나에 노출된 것이 A씨의 증상 간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인 자료에서 누락된 것이 그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부지급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요점은 신나 노출과 발열 간의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즉 페인트 및 신나에 노출된 것과 청구인 A씨에게 발열이 생긴 것이 무슨 관계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판단하는 행정청 그리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페인트나 신나를 통해서도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6명의 위원회의 자격은 보통 의사 등 의학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그분들은 의학에서 뛰어난 전문가이지만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곳에서는 전문성이 그리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페인트나 신나를 통해서도 발열 증상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실제로 분석하면서 A씨가 페인트와 신나에 노출됨으로써 발열 증상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A씨의 진료기록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페인트나 신나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저체온증, 호흡곤란,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또는 A씨가 병원에서 진술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면 이 사건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